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투자 증시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뭐 세상이 멸망은 하지 않습니다. 멸망할 것 같지만 말리면 안 됩니다. 출렁이는 바다를 보면 베드로도 물속에 빠졌어요. 네, 전진 목표를 보고 걸어가셔야만 물에 안 빠집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어저께 제가 밤에 미국 시장을 잠깐 봤는데 하락폭이 무섭더라고요. 아침 초반에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미국 아침 초반. 자고 일어나니까 타 올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이 한 2% 가까이 또 오후에 빠지길래 잠깐 자고 일어날까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기다렸지만 그래도 뭐 조금 많이 했습니다. 네, 저점보다는 2% 가까이씩 빠졌는데 마이너스 1.5% 정도로 코스피는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마이너스 1.2%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상적인 수준 조금보다 조금 많은 하락이긴 하지만 옆에 있는 대만은 대만은 무서웠어요. 대만은 멸망의 날이었어 오늘. 그죠? 네, 대만은 증시 자체가 4% 빠졌는데요. 장중에는 훨씬 더 많이 빠졌죠. 8%가 넘게 빠졌죠. 네. 역사상 최고치라면서요. 하루에 8%. 대만은 또 하한가가 마이너스 10%래요. 그러면 뭐 전 종목 하한가였네 분위기가. 그렇죠. 뭐 12종목 갖고 있는데 9종목이 하한가였을 상황이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비중이 굉장히 큰 것처럼 대만은 이제 TSMC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TSMC가 마이너스 9% 빠졌습니다 오늘. 네. 네. 그래서 증시도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긴급 시황에 관련된 토크를 살짝 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악재가 겹쳤어요. 3가지 정도 악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순차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요. 미국 의회에서 일단 반도체 업계에 500억 달러 지원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그 11일 이제 미국 반도체 연합 SIAC라고 하는 의회 로비 단체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연합해서 이제 자금 지원 관련 입법을 강력하게 요구 중이라고 합니다. SIAC는 이제 인텔, 엔비디아, 퀄컴, AMD, 아마존, 애플, 구글, 버라이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이제 반도체 업체랑 그 반도체를 수요하는 업체들이 전부 다 연합을 해서 단체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500억 달러 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에 찬성을 하면서 의회에다가는 이 법안 처리를 빨리 해라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전 세계 국가들이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미국 내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타국보다는 20에서 한 40% 정도 비싸다. 우리도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500억 달러면 굉장히 큽니다. 50조 원이 넘습니다. 네, 요 이슈 때문에도 좀 대만이 하락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TSMC가 하락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 또 나온 게 코로나 이슈도 있습니다. 대만 지역에 이제 코로나 확산이 된다는 움직임인데요. 거의 청정 지역이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더한 청정 지역이었었는데 안 그래도 6월 8일까지는 이제 봉쇄 조치를 강화를 했는데 오늘 봉쇄 정책을 3단계로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렸었고요. 그리고 TSMC의 이제 매출이 발표가 됐는데 4월 매출이 전월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악재였고 MSCI 신흥 지수 이내에 그 대만 비중이 14.21%에서 13.95%로 줄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이제 외국인이 대만에서 자금 이탈을 한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뭐 루머 상황은 중국 애들이 이제 대만에서 돈 빼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앞으로도 대만은 미중 관계 대결 관계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핵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핵 중에 핵은 TSMC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를 설비 증설을 한다고 해서 빠졌다면 이거죠. 논리는 무슨 말이냐면 그 동안에 이제 퀄컴이라든가 뭐 AMD라든가 다 미국의 기업들이 다 제조를 TSMC에 맡겼죠. 그래서 저 55조를 받아가지고 파운드리 라인이 증가된다라면 또 실상 몇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인텔은 증설하겠다고 했죠. 파운드리를 증설을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구글 실리콘도 이제 만들어져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이렇게 미국 정부의 그 힘을 입어서 자기네가 자체 제조를 하게 된다면 TSMC의 실적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불안함들이 있었죠. 그러는 차에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4월달 실적이 덜 나왔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패닉이 갑자기 간 거죠. 이제 우리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가제서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한국 최고의 테크 유튜버. 너무 고급지고 너무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안 찾는. 그러나
공부할 사람은 꼭 봐야 되는 그 유튜버 가제서울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가제서울 헤어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이제 구글 실리콘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 잠깐 하고 구글 실리콘을 만들게 되면 몇몇 회사들은 큰일 난다. 네. 어디가 큰일 날까요? 퀄컴이 큰일 난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애플이 M1 칩 만들어 오면서 그쪽 소프트웨어하고 결합하면서 아주 시너지가 엄청나게 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인텔이나 이런 시장을 뺏긴다 하는 것 때문에 인텔이 별로 좋지 않았었잖아요. 그동안에 작년도에 그랬었는데 그런 건이 하나 있는데 그럼 과연 이걸 어디에다 맡길 것이냐? 인텔한테? 자체? 아니겠죠.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TSMC를 건드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제일 큰 이슈는 결국 인텔이 지금 정부하고 뭔가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서 파운드리를 늘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텔이 미국에서 파운드리 늘린다고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14나노 이상에서 한 30나노 정도 사이에 있는 쪽을 늘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뭔가요? 네. 자동차 반도체예요. 지금 미국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 국가, 소비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기 뭐 그 테슬라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 미국 정부는 오케이죠. 그러면 그거를 만드는 거하고 TSMC하고 그렇게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긴 있지. 근데 만약에 인텔이 여기서 그 다른 업체들 그러니까 AMD를 뛰어넘고 그다음에 자기 서버 시장에서의 자기의 지위를 역할을 지키고 이렇게 되려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7나노 언더로 내려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집접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집접도를 높여야만 인텔의 강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그 뭐 구글 실리콘이 나오든 그 뭐 M1 그 애플 칩이 나오든 애플 실리콘이 나오든 뭐 어디가 실리콘을 만들든 뭐를 하든 인텔이 살아남으면서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인텔이 TSMC를 전혀 배제한 상황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까지를 보면. 그렇다면 오늘의 TSMC 폭락과 더불어 일어난 대만의 폭락이 구조적인 것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작년 한 12월, 11월 만에면 영원히 갈 것처럼 보여졌잖아요. 네, 그렇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죠. 네. 1분기까지도. 근데 여기서 이제 1번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기스는 났어. 이 부분은 기스가 난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크게 빠지면서 성장주 기술주들도 안 될 수도 있겠군.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시장의 빠른 변화들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저기도 깨졌잖아요. 그 어디야? 화학도 엄청 깨졌어요. 그렇죠. 화학뿐만 아니라 이제 네. 경기 민감주 위주로 철강도 좀 소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네네네. 완전히 깨져서 그렇긴 해서 이제 뭐 몽졸이 다 깨졌어. 대만에 있는 포모사 뭐 이런 회사들도 몽졸이 다 아주 작살이 났는데 네. 그래서 뭐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고 일단 가격 부담 느낌은 빠르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특징적인 거 하나는 야 돈이 진짜 빨리 움직인다 지금. 그래서 아예 정말 선행적으로 자리 잡았다가 좀 반보가 아니고 한 1.5보 정도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욱더 싼 주식 중심으로만 시장을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오늘 장 끝나면서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은 사실 좀 억울하기도 했던 면이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화학업종, 뭐 은행, 증권, 철강이 다 빠졌는데 화학업종만 보더라도 어떤 화학업종은 제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스프레드? 어떤 제품은 계속 가격 떨어지면서 스프레드도 좁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상식적으로 이제 실적은 당연히 이제 잘 나올 게 분명하잖아요. 전자 그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전부 다 매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화학 종목들은. 그리고 대만이 패닉이 난 거지 지금. 예, 대만 업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프레드 늘어나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하락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네. 예, 이게 좀 그래서 좀 수급의 무서움이 아닌가 좀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분을 했어야 돼요. 마진이 유지되고 앞으로 이익이 괜찮은 놈들은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더 사도 되고, 그건 더 사도 되고, 빠진 김에 더 사도 되고, 그러나 이익 증가를 장담할 수 없는 회사들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익이 증가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뼈저리게 이럴 때 조금 편한 마음이 있어요. 이익이 좋은 회사들은
오늘 똑같이 두들겨 맞았어. 1%, 2%, 3%, 4% 두들겨 맞았는데 뭐 이익이 좋으니까 뭐 회복하겠지.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요즘에 이익에 대해서 반응을 지금 계속 또 지금 실적 시즌이라 실적 나오고 있는데 반응 잘합니다. 네, 올해 들어서 특히나 더 그렇죠. 네, 이익에 집중해서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네. 올해는 좀 정당한 보상을 얻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장의 그 기운이 지금 한풀 꺾였으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는 상황인 듯 합니다. 예. 정확히 따지면 이제 좀 당장의 이익, 음. 먼 미래의 이익보다는 당장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투자가 이번 좀 분기 유리했죠. 실적, 다음 분기 실적. 네, 그렇죠. 이게 연속으로 좋아질 기업들.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또 당장의 실적이 더욱더 중요해지겠죠. 그러겠죠. 앞으로의 장도. 근데 사실 언제 안 중요한 적이 있었어? 이번 실적, 다음 실적이? 근데 이제 최근에 한 1, 2년간의 모습을 보면은 당장의 실적보다는 먼 미래지만 아주 엄청난 실적을 더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를 해줬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가치투자자들이 힘들었죠 최근에. 그렇죠. 우리 박성진 그 이현투자자문 대표하고 방송한 게 이번 주말에 나가는데 자기 최초로 3년간 물 먹었다 시장 대비. 그러다 이제 다시 자기 그 수익률을 찾아오고 있다 하면서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의 얼굴 표정으로 대답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첫 소식 가지고 너무 근데 오늘 절반했습니다. 긴급 그 뭐 시황 토크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잘 주가를 유지를 해줬는데요. 좋은 뉴스가 떴었어요. 예, 출근길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봤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8월부터 위탁 생산한다라고 발표가 났는데요. 좋은 뉴스예요. 물론 부인 공시를 냈습니다. 삼성에서. 네, 그렇지만 뭐 시장에서는 뭐 믿는 분위기 같습니다. 네, 주가는 오늘 한 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네. 관련주인 뭐 대한과학, 파미세 이런 것도 한 2, 3%씩 올랐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화이자 백신 연 생산량은 최소 10억 회분, 한 5억 명 정도가 먹을 분량입니다. 이렇게 이상이라고 알려졌는데 특히 이제 정부 관계자를 인용을 했습니다. 보도에서 한국경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송도 상공장에서 백신 생산 설비를 깔고 있다라고 정부 관계자가 얘기했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신빙성이 좀 가잖아요. 정부 관계자라고 하면은 사실상은 뭐 대통령부터 구급공무원까지 전부 다 정부 관계자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고위 공직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정부 관계자는 그 기자가 믿겠다. 근데 분명히 내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그렇지 분명히 그랬는데 깐 거야. 이래서 공무원들은 이제 기자를 못 믿겠다. 뭐 이럴 것 같아. 느낌 그 뉘앙스 속에 있는 상황이 읽어져. 그런 상황들이. 네. 근데 저는 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주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진짜라면 8월부터 정말 백신 생산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그럼 좀 올해 안에 다 맞을 수 있죠. 예상보다 빠르게 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싹 다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내년에는 이제 우리 해외 나가서 비치 파라솔 깔고 방송 한번 하시죠. 네. 인터넷의 위력을 보면서 해외 시장 아유 여러분 힘드시겠어요. 우리 지금 놀고 있는데 아유 좀 고생 많네. 좀 쉬어. 막 이러면서 네. 여러분 그냥 힘드니까 이렇게 상상이라도 자 머리라도 잠시 휴식하시라고. 네. 예, 그리고 포스코에서 유통용 후판 가격을 톤당 8만 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채광석 가격이 톤당 220달러에 육박을 했죠. 이를 판가에 전가시킨 건데요. 한 번에 8만 원을 올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국내에 유통되는 후판 가격이 지금 톤당 11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요.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가격을 떠나서 지금 물량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예, 뭐 채광석 가격 계속 오르고 있고 그에 따라서 판가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좀 주의를 해라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채광석 가격 급등세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수급 불균형은 오래 안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어이구야 죄송합니다. 예,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네네.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아니에요. 아니 지금 집중해 주세요. 지금. 죄송해요. 댓글 찾다가 죄송해요. 네. 예, 채광석 가격 상승 배경을 보면은 이제 채광석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제 생산하는 국가가 호주고요. 그다음 그렇죠. 브라질이죠. 브라질.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중국인데 이 호주하고 지금 중국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선 코너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잠깐 착각했는데 뭐 대두나 뭐 콩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철광석을 브라질에서 워낙 많이 수출해서 그런지 화웨이 장비 그냥 쓴다 그럽니다. 브라질에서 5세대. 5G 그렇군요. 화웨이 그냥 쓸 가능성 그냥 왜냐하면 이미 깔려 있는 게 절반 정도가 화웨이이기 때문에
그 밑에 그 회사들이 이거 우리 못 받고 돈 많이 들어 그냥 쓰게 해줘. 그러니까 그럴까? 뭐 이런 분위기랍니다. 네. 상당히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화웨이의 5G 장비. 작년에는 이제 거의 뭐 매일 얘기 들었던 었는데 잠시 잊혀졌습니다. 기억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철광석 그 2위 생산국인 브라질도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됐었잖아요. 네. 얼마 전만 해도 지금은 인도가 더 심해졌지만 그래서 좀 수급 불경이 많아졌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한동안은 이제 이 수급 불경이 지속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공급이 근본적으로 위축될지는 의문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겠죠. 예, 제강 생산을 줄이겠다는 이 중국의 조치가 성공한다면 철광석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 재고쌓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가격 상승에. 이 재고쌓기가 끝난 이후에 철광석 가격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럼 지금 공급 렉이라니까 잠깐 병목 현상이라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렇죠. 뭐 지속적인 부족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 대부분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지만 철광석 가격 랠리는 결국 보이는 것보다는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근데 철광주들도 좀 하락을 했고 이 화학주들도 많이 떨어졌는데 화학주들 떨어진 거는 이제 6, 7월 정도에 피크가 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이런 전망 정도만으로도 이렇게 전체 화학주에서 이제 매도를 쳐버리는데 철강석도 아직은 가격이 좀 오르고 있지만 또 오늘 확인한 가격만 해도 굉장히 놀랄만한 수치로 상승을 했죠. 전일 대비. 근데 이제 주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느낌 드냐면 이게 지금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이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문 투자자가 됐나? 제가 옛날에 일반적인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했나 싶을 정도예요. 굉장히 빠르게 반영돼요. 시차가 없어졌어. 시차가 거의 없죠. 요즘엔 너무 없어졌어. 이러면 먹고 살기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 네, 예전에 쉽게 먹었던 것도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너무 많아지는데. 네. 열심히 하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죠. 확실히 느낍니다. 다 우리 구독자인 듯해. 그런가요? 네. 그래도 각도님이 초래한 결과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와 봐. 네. 캐치미 그 있잖아. 더 빨리 달려가야겠죠. If you catch me 뭐야? Catch me if you can. 그래 그거요. 영어를 못해가지고 오늘 아까 내가 아까 뭐 찾았냐면 오늘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이거 책 선물 하나 해드리려고. 네. 그래서 오늘 댓글 중에 오전 댓글 중에 너무 웃긴 거야. 영어 못하는 각도기 보다가 웃다가 커피에 된장 빠뜨렸다고. 커피에 된장을 빠뜨렸다고. 커피에 된장을 빠뜨렸대. 그 시츄에이션이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 이 책 하나 드려야 되겠다. 그거 읽어드리려고 찾다가 아까 방송사고 잠깐 냈습니다. 네. 아이디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분께서는 이제 댓글 그 자산운용 그 상담 이메일로 주소랑 연락처랑 이제 성함이랑 남겨주시면은 이 책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찾아주시면 이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인도에서 굉장히 악화된 상황인데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유축될 것이다. 못 만든다.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에 이어서 스마트폰 수요 시장 2위인데요. 인도가 인구가 지금 14억 명 정도입니다. 삼성전자에 좀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11일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성장률을 기존 9.4에서 8.5%로 하향을 했는데요. 인도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7.5% 이상 감소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규모가 큰 나라인데. 규모가 굉장히 크죠. 현재 인도의 1일 확진자는 40만 명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그래도 35만 명 이상은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제 봉쇄령을 연장 시행 중인데요. 필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내에서.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 항공운송, 수요 등이 지금 급감을 했다고 하고요. 인도의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3,80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3% 늘어났긴 합니다. 샤오미가 1위고요. 삼성전자가 20% 점유율로 2위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전자의 인도 노이다 공장은 지금은 문제없이 가동 중이라고 알려지긴 했습니다. 향후에 생산 차질 가능성은 주목을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제가 봤던 소식인데 삼성전자 갤럭시 A 시리즈가 AP 칩이 부족해서 지금 생산 차질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갤럭시 A 모델에는 퀄컴의 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인도 공장이 아니어도 좀 반도체 칩 차질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칩 차질 핸드폰 지금 어느 업체도 지금 꺾였다고 뉴스 나왔잖아요. 지금 이 꺾인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왜 말도 안 되다. 작년에 못 팔았는데 왜 전년 대비 이렇게 떨어지냐 했더니 이게 지금 AP 칩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은 예상과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건 심각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관련 주식들은.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이제 폭스콘 공장도 인도에 공장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직원 100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직원들의 입장은 불가능하고 퇴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뭐 결국 그냥 뭐 왔다 갔다 못 한다는 거죠. 퇴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아니죠.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 기숙사에서 사나? 모르겠어요. 군대? 아무튼 군대? 네, 한번 들어가면 입장은 불가능하고 퇴장만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아이폰 12의 생산 능력이 50% 수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네. 네, 생산 차질이 심각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맥주 혹시 안 좋아하시죠? 한 컵씩은 먹어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맥주가 이 건표 밀맥주라고 하는데요. 네. 2주 만에 300만 개가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포장이 귀여워. 네, 작년 5월 달에 처음 출시를 했고 이제 CU하고 대한제분이 협업을 해서 출시한 수제 맥주인데요. 인기가 지속되면서 4월 말에 제조사인 이제 세븐브로이가 롯데칠성에 위탁 생산을 해서 300만 개를 대량 생산했는데 2주 만에 거의 다 완판됐다고 합니다. CU 관계자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모든 물량이 소진될 것 같다라고 하고요. 생산량이 지금 판매량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CU는 이제 이달 말부터 판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안 좋은 장에서도 이제 롯데칠성 생산하는 회사는 이제 4% 올랐고요. BGF 리테일 CU 운영사죠 3% 올랐고 대한제분도 3% 올랐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회사가 제일 좋을까요? 사실 제일 끌리는 거는 직접적으로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회사긴 한데 이거는 지금 300만 개를 지금 3주 만에? 2주 만에 완판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계산을 사실 해보면 요즘에 CU에서 4개에 10,000원 이렇게 엮어서 팔거든요. 네네. 4개에 10,000원보다 당연히 적게 매출로 인식을 하겠지만 뭐 4개에 10,000원 인식한다고 쳐도 300만 개면은 한 75억 정도? 네. 그러면은 한 분기 매출의 한 1,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숫자로 찍히는 거는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뉴스 가지고 롯데칠성을 사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BGF 는? 같죠. BGF 리테일이요? 마찬가지겠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언제 그러고 나 사전에 질문 없었는데 언제 계산 머릿속으로 지금 다 한 거예요? 원래 증권맨들은 이게 머릿속 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대화하는 중에. 원래 이게 증권맨들의 본연의 모습이죠. 본연의 모습인가요? 본연의 모습이죠. 당연히 머릿속에서 바로 답이다. 그러면은 대한제분은 총 매출 가운데 여기서 받아 로열티가 얼마가 그거는 되냐? 이제 뉴스로 밝혀진 게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대한제분도 제가 계산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매출 대비 이익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큰 회사가 제일 좋은 거지. 네. 그걸 찾아내야 되고 마진 폭을 봐서 의미 있는 마진이냐.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옵션으로 딸랑딸랑 빛을 발할 수 있으면 고 아니면 꽝. 네. 별로 사실 롯데칠성은 뭐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연 매출의 1%도 아니고 분기 매출의 1%이기 때문에 마진을 계산할 이유도 이유조차 없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롯데칠성은 싸니까 산다. 오케이 그거는. 이제 안 간 업종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음식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좀 올랐더라고 이미. 지금 딴 데서 올랐죠, 이제 기다리다 그 힘쓰고 막 이렇게 향유하느라고 조금 늦게 봤어. 이미 먼저 갔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쪽 지금 수익 나는 쪽에서 이제 안녕 하고 이제 딴 데로 간다고 하면서 음식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미 좀 올라서 여기서도 이제 싼 거를 찾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MSCI 반기 리뷰 결과가 나왔는데요. 편입 종목이 한 4종목, 편출 종목이 한 7종목 정도 있었습니다. 이건 종목만 간단하게 언급해 드릴게요. 편입 종목은 HMM, 하이브, SKC, 녹십자. 근데 오늘 편입이 됐다 하더라도 다 떨어졌는데 HMM은 그래도 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출 종목은 현대해상, 한화, GS리테일, 삼성카드, 롯데지주, 한국가스공사, 오뚜기인데요. 전부 다 그래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하락 업종들을 보면은 건설이 3% 마이너스로 제일 많이 빠졌고요. 화학이 마이너스 2.8, 증권이 마이너스 2.75%, 전기가스가 마이너스 2.4%. 오늘 네. 좀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전반적으로. 올랐던 것들이 좀 많이 빠졌던 그렇죠. 모습입니다. 예. 화학 주식이 제일 많이 빠졌죠, 사실은. 그렇죠.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개별 종목 화학 주식들은 굉장히 많이 얻어졌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 이제 팡 주식 이 나스닥 기술주죠. 여기에 매도 의견이 지금 점차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펀드 스트랩이라는 곳에 이제 선임 전략가의 의견에 따르면 기술주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추고 네. 특히 팡 주식은 비중 축소로 조정했다라고 밝혔고요. 하반기까지 보더라도 기술주는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골드만삭스도 이제
이 FAAMG 빵이랑 조금 구성이 다른데 여기에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주식 최고 전략가가 이제 현재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실질적인 역풍은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죠. 여기에 규제다라고 밝혔고요. SEC는 뮤추얼 펀드에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은 특정 종목을 계속 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고소득자, 이게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2배로 올린다라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거의 타격도 굉장히 높을 그렇지. 것이다라고 100만 달러 예측했습니다. 이상 가지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빵 주식 갖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빵의 5가지 위협은 높은 시장 점유율, 이것도 규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법인세 인상, 금리 상승, 고평가, 밸류 부담, 그리고 규제기관의 개입 이렇게 5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다네. 답니다. 네. 네. 근데 뭐 자체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면 버티는 거지 뭐. 그렇죠. 네, 떨어질 때 다시 1분기까지는 굉장히 놀랄만한 수치를 발표를 했었죠. 실적 자체만으로는 막 이제 하락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비즈니스 모델로 갑자기 확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얼마나 갉아먹히느냐 세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갉아먹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네. 네. 만약에 근데 독점돼가지고 회사 분할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하긴 하지. 근데 그리고- 그럴 만한 기업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코로나 소식인데요. 500명 이하를 좀 유지를 한다면 네. 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는 이 모임 제한 그리고 이제 영업 시간 제한 이것도 이제 완화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해외 주식 얘기하니까 아크 펀드의 빌황이 모종 시드머니를 댔다는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본인이 밝혔다고 우리 캐시 언니가 네, 직접 밝혔죠. 너무 재미난 얘기죠.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그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찾았습니다. 마이 리들 라이브러리 님입니다. 네, 영어 댓글 때문에 다신 분. 영어 때문에 웃다가 커피에 된장 빠뜨렸습니다. 마이 리틀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영어가 잘 안 되네요. 이 바다를 먹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네, 마이 리틀 라이브러리님은 이메일로 주소랑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밤에는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못 보내드립니다. 느낌 미국 분일 것 같아. 미국에서 못 그러네요. 보내드려요. 저희의 능력상 미국까지는 발송이 안 됩니다. 지금 해상 운임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어려워요. 감당하면 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